착한 게 죄일까요? 당신의 그 선한 마음을 이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. 오늘 그 사람들의 진짜 속마음이 뭔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게요.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? 나는 그냥 친절하게 대했을 뿐인데 왜 사람들은 날 만만하게 보고 함부로 대하는 걸까? 이런 일이 자꾸만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착한 게 문제인가? 내 마음이 잘못된 건가? 하는 생각까지 들잖아요. 이렇게 친절한 사람들이 공격의 대상이 되면요. 참 슬프게도 그 사람의 가장 큰 장점이 순식간에 약점으로 변해버려요.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음에 정말 깊은 상처가 남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좀 불편한 티를 내면 그 사람들은 꼭 이렇게 말하죠. 아유, 농담인데 왜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여? 또는 너 왜 이렇게 예민해? 이러면서요. 제 감정은 그냥 가볍게 무시해버리고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. 자,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해요.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그 무례한 사람들이요. 사실은 심리적으로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. 이 두 타입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요. 한쪽, 마음 이론이 부족한 유형은 사회적인 인지 능력이 좀 떨어져서 정말로 자기 행동이 남에게 상처를 준다는 걸 모르는 거고요. 반면에 다른 한쪽, 이 아기 트라이앵글 유형은요. 다 알면서도 일부러 악의를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. 정말 완전 다르죠? 방금 말한 마음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요. 심리학 용어인데 다른 사람의 의도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을 말해요. 근데 이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정말로 뇌 구조 자체가 좀 다르다고 해요.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는 당연히 알겠지 하는 사회적인 신호들을 전혀 캐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. 반면에 악의 트라이앵글은 완전히 달라요. 나르시시즘, 마키아벨리즘, 사이코패스 이런 성향을 합쳐서 부르는 말인데요.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고 해요. 특히 여러분처럼 배려심 깊은 사람들을 딱 만만한 먹잇감으로 보고 일부러 상처를 주는 겁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한번 관점을 확 바꿔볼까요? 왜 하필 착하고 친절한 당신이 이런 사람들의 목표물이 되는 걸까요? 그 진짜 이유를 알고 나면 아, 이게 사실은 내 엄청난 강점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실 거예요. 제가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. 여러분이 공격받는 건 절대 자존감이 낮아서가 아니에요. 오히려 그 반대예요. 다른 사람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여러분의 배려심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인 거예요. 이건 누가 뭐래도 정말 훌륭한 강점입니다. 생각해보세요. 상대의 마음을 읽는 능력, 즉 여러분의 그 높은 마음 이론 능력은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. 일종의 초능력 같은 거예요. 무례한 사람들은 바로 그 능력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그 좋은 능력을 악용하고 있는 것뿐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여러분의 그 소중한 마음을 지킬 시간입니다.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. 막 얼굴 붉히면서 싸우지 않고도 나를 지킬 수 있는 단단한 방패를 만드는 법이죠. 무례한 사람을 상대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,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. 바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기예요. 왜냐하면 여기서 내가 막 화를 내고 흥분하면 상대방은 속으로 거봐, 네가 예민한 거 맞잖아 하면서 자기들 주장에 확신을 갖게 되거든요. 딱 그들이 원하는 그림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 단계를 통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경계를 딱 세우고 무례한 행동에 대처할 수 있어요. 자, 그럼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볼까요? 첫 번째는 건조하게 반응하기예요. 감정은 싹 빼고 팩트만 딱 짚어주는 거죠. 예를 들어 누가 선 넘는 농담을 했다? 그럼 그냥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. 그런 농담은 좀 선 넘는 것 같은데요? 전 하나도 안 웃기네요. 이렇게 딱 잘라 말하면요. 오히려 상대방이 더 당황하게 돼요. 두 번째 방법은 소극적인 저항인데요. 이게 뭐냐면 뭔가를 막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. 반대로 하던 걸 안 하는 거예요. 예를 들어 억지로 웃어주던 거 이제 그만하는 거죠. 매번 내가 도맡아 하던 힘든 일 이제 안 해주는 거예요. 때로는 이렇게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아주 확실한 메시지를 줄 수 있거든요. 효과가 엄청납니다. 세 번째는 서운함을 표현하는 거예요. 화났다가 아니라 서운했다라고 말하는 거죠. 예를 들면 부장님, 아까 그 말씀은 좀 서운했어요. 이런 식으로요. 이게 심리학적으로 되게 재밌는 게 서운함은 슬픔 계열의 감정이거든요. 근데 이 슬픔이라는 감정이 상대방의 공격성을 누그러뜨리는 효과가 있대요.
그러니까 상대를 비난하는 느낌 없이 내 마음을 전달하는 아주 똑똑한 방법인 거죠. 자,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. 그러면 절대 망설이면 안 돼요. 회사의 공식적인 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. 인사팀이든 고충처리위원회든 아니면 노동청이든 도움을 요청하는 건 여러분의 당연하고 정당한 권리예요. 절대 잊지 마세요. 마지막으로 이 말은 정말 꼭 가슴에 새겨주셨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이라는 사람의 가치는요, 다른 사람의 무례한 말 한마디, 행동 하나에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. 그 누구도, 심지어 여러분 자신조차도 그 가치를 깎아내릴 수 없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. 자, 당신의 그 소중한 친절함을 지키기 위해 오늘부터 어떤 첫걸음을 내딛어 보시겠어요?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이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단단한 방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.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